네, 2월 7일 월요일장 마감됐습니다. 오늘장이 끝났으니까 우리는 내일장 대비 전략을 세워봐야겠죠. 이 종목이 수상하다 고인스탑 시간 통해서 내일장 대비 전략 세워보겠습니다. 레몬리서치 김미수 대표님과 함께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지난주에 설 연휴여서 오랜만에 김미수 대표님을 모셨는데요. 김미수 대표님과 함께 내일장 대비 전략 세워보겠습니다. 대표님께서는 오늘 시장에서 내일부터는 어떤 종목을 좀 공략해야 될지, 어떤 공략을 좀 꼽아오셨을지 기대가 되는데요. 키워드부터 한번 열어볼까요? 네, 보시죠. 예. 강남 교육. 강남이 또 교육열이 심하다 보니까, 네. 치열하다 보니까 뭐 그런 교육 관련 플랫폼 뭐 그런 기업일까요? 네, 뭐 제목에서 다 나왔을 것 같고요. 네. 네, 그러다 보니까 그냥 뜨겁죠. 그 교육은 강남에서 시키려고 하는 여러 가지는 큰데 네. 그냥 회사 이름에서 따왔습니다. 아, 그래요? 네. 어떤 종목일지 제가 좀 맞춰봐도 될까요? 네, 맞춰보시죠. 왠지 청담 러닝일 것 같아요. 맞을까요? 뭐 다 그거 보고 예.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네. 네, 맞습니다. 네. 청담 러닝입니다. 그럼 이 종목 왜 우리가 내일장에 좀 이번 주에 공략해보면 좋을 만한 종목으로 가져오셨을까요? 네, 청남 러닝 하면은 이제 보통 많이들 아시는 게 뭐 어학원, 영어학원 이쪽으로 되게 많이 좀 알려져 있고 학부모들 사이에서도 거기 애들 보내려고 좀 약간 경쟁 의식 비슷해. 아직 모르시죠? 네. 시험도 치더라고요. 학원 거의 들어가려고. 출신 네. 아니시죠? 아니에요, 저는. 네,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안 보내려고요. 네, 근데 여기서 아니죠, 보내야 되겠네요. 예, 이런 좋은 회사 얘기를 해놓고 또 안 보낸다 그러면 이상하죠. 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일단 기존의 청담 어학원 위주로 꾸려갔던 부분들 쪽에서 변화가 나오기 시작했다라는 쪽으로 바라보고 있는데 기존에 오프라인 쪽이나 온라인 쪽의 어학원 쪽을 운영하다가 이제 여기서 또 온라인 쪽은 뭐 최근에는 또 이제 코로나19 때 나왔던 여러 가지 변화가 상대적으로 좀 선방하는 모습들은 좀 이어졌었죠. 그래도 여기서 중요한 게 자회사가 9개가 있는데 그중에 상장된 회사 CMS 에듀랑 합병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CMS 에듀가 잘하는 게 수학, 그러면 청담 러닝이 잘하는 게 영어, 영수를 같이 딱 결합시키네요. 그러면은 시너지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런 쪽에서. 근데 약간 초중 고등학교는 아니고 초중 쪽이다 보니까 약간 또 선행학습에 대한 우리나라 부모님들의 욕구가 상당히 크다 보니까 거기서 걸맞출 수 있는 변화가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이 두 개가 합병했을 때 시너지는 커지겠다라는 쪽에 포인트를 맞추고 있고요. 그런 쪽에서 보게 되면은 만약에 이게 두 개가 CMS 애들이랑 합치게 되면은 기존에 같은 건물에 있었는데 뭐 두 개 학원이 따로 있었다라고 하게 되면 이걸 통합을 해서 뭐 임차료나 이런 여러 가지 비용들이 더 줄어들 수 있는 현상들이 나오겠죠. 게다가 또 교차로 할 수 있는 부분들. 지금까지 우리의 영어만 했는데 같이 수학하게 되면은 뭐 결합 상품으로 좀 나오겠다. 네. 뭐 이런 쪽으로 나오게 되면 아마 한 15% 정도는 늘을 것이다라고 좀 예측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거기서 나오고 있는 교차 판매에 대한 또 기대감들 이런 게 좀 더 커질 수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쪽에서 아마 이제 이를 또 통합하는 캠퍼스를 뭐 크레버스라고 부른다고 하는데 그런 쪽에 대해서 또 하나 가져가기 시작하게 되면 하나의 또 성장 동력들이 나오지 않겠느냐라는 쪽에서 기존보다 두 개가 합쳐서 나올 수 있는 여러 가지 다양한 시나리오는 더 커질 수 있겠다라고 바라보고 있는데요. 그런 쪽에서 또 사업을 하고 있는 게 프리미엄 영어 유치원 이쪽을 또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영어 유치원에다가 프리미엄까지 붙었으니 얼마나 비싸겠습니까? 그니까요. 네, 그래서 좀 비싸긴 하지만 그래도 또 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겠죠. 그래서 그런 쪽과 함께 또 메타버스 온라인 학원까지 런칭한다라고 하게 되면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이 앞으로 된 신사업 기대감을 좀 더 키울 것 같고요. 게다가 실적 흐름들이 코로나19 때만 좀 주춤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오히려 2019년도 때 실적 거의 버금갈 정도로 올라오는 빠른 회복력을 보여주고 있고요. 올해도 또 확장세로 이어진다라고 하게 되면 여전히 실적에 대한 자신감은 커질 텐데 거기서 나오는 최근에 청담 러닝하게 되면 고배당주로 알려져 있죠. 중간 배당 작년에 1,000원 할 정도로 고배당의 성격이다 보니까 배당 받고 바로 좀 밀리고 있는 현상 이런 것들이 나오긴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의 또 변화된 모델을 가져간다라고 하게 되면 아마 지금부터는 다시 적어도 중간 배당은 또 6월까지 있다 보니까 그때까지라도 한번 주가의 변화는 좀 더 우상향으로 나오지 않나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김민수 대표님께서는 CMS 에듀 합병 효과 기대감이 있는 종목, 그리고 코로나19 이후에 실적 성장세에 돌입할 종목으로 청담 러닝을 이렇게 공략주로 꼽아와 주셨는데요. 차트 보시면서 가격 전략도 제시해 주실게요. 네, 가격을 보게 되면은 일단 지금 기조로 봤을 때 별로 오른 게 없네요. 네, 오르는 게 없는 상황 쪽에서 역시나 횡보하다가 이제 슬슬 이제 반등 시도가 나오는 관점으로 보여지고 있는데 이쪽에서 한 33,000원대 부근에서는 대응한 전략 그렇게 나쁘지 않을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아마 이 가격대가 좀 탄탄하게 지지가 되지 않을까라는 쪽으로 바라보고 있고요. 그런 쪽에서 목표가는 지난 고점대가 연결될 수 있는 약 한 39,500원대. 저 정도까지는 올해 실적만 괜찮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갈 수 있는 가격대가 아닐까 생각되고 있고요. 손절가는 좀 짧게 잡았습니다. 네. 하단부가 이탈되는 가격대 한 31,500원대가 이탈되게 되면 또 다시 좀 어지러워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 점을 염두에 두시면서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청담 러닝 가격 전략은요. 매수가는 33,000원대 강력하게 지지해 줄 만하다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목표가는 39,500원, 그리고 손절가는 좀 짧게 31,500원 제시해 주셨습니다. 공략주 알아봤고요. 계속해서 이번 주 시장 투자 포인트 알아가기에 앞서서 네. 저희가 또 마지막 순서로는 시청자분들 종목 상담 도와드리고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 시청자분들 궁금한 종목이 있다면 댓글로 실시간 유튜브 종목 상담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유튜브에 매일경제TV 검색하셔서 들어오시면 댓글 남길 수 있으니까요. 우리 시청자분들 궁금한 종목 있다면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또 댓글 하나가 대표님 아프셨어요? 건강하신가요? 라고 우리 엑셀CO님께서 댓글을 남겨주셨더라고요. 네, 건강해 보이죠? 네, 건강해 보이시는데 네. 아프신 거 아니시죠? 괜찮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약간 그럼 너무 주식 공부를 열심히 하다 보니까. 아, 그래요? 네? 아닙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그럼 힘을 내서 우리 김민수 대표님은 이번 주 시장 투자 포인트 어떻게 짚어주실지 바로 공개해 주실게요. 네, 일단 이번 주 월요일이 시작됐는데 그냥 그렇습니다. 뭐 별로 좀 강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또 밀리게 되면 또 올라오고 하는 현상이 나오다 보니까 이번 주도 그냥 만만치 않겠다라는 생각은 들고 있는데 그런 쪽에서 이번 주도 실적 발표 다양하게 있을 것 같고요. 게다가 이번 주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 그리고 또 FOMC 회의록까지 겹치다 보니까 이런 또 일정과 함께 변동성은 커지겠다라는 부분들 염두를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게다가 또 지금 기준으로 보게 되면 딱 2750선이 단기 저항인데 또 밑으로는 2700선은 또 쉽게 깨지지 못하는 그런 상황 쪽에서 또 미국 증시와의 여러 가지 연동성들 확인할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 근데 여기서 또 중요한 게 시장을 또 어떤 흔드는 또 하나의 종목 중에 하나가 LG에너지 솔루션이죠. 맞아요. 이쪽이 또 변화가 될수록 다른 종목들은 또 못 가고 이쪽으로만 집중되고 하다 보니까 쏠림이 좀 크다. 근데 어차피 수급 이슈로 인해서 이렇게 나오는 흐름이라고 하게 되면 상대적으로 지금 LG에너지 솔루션을 뭐 공략해서 대응하는 것도 좋겠지만 또 반대로 그로 인해서 소외되는 종목들이 많죠. 그걸 또 한번 포인트를 찾아서 어차피 수급은 한 3월달 한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 때 거의 끝난다라고 바라보시면서 그 점을 이용하시는 쪽도 나쁘지 않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고요. 따라서 지금 현재 투자 심리가 그렇게 강해서 어떤 시세를 복귀하겠다는 입장이 좀 큰 건 아니기 때문에 이런 약한 시장의 흐름들 염두를 하시고 그리고 오늘 보다 보니까 종목들이 약간 기존에 좀 방치했던 종목들 대표적으로 자산주라든가 실적 대비 저평가주 뭐 이런 종목들의 흐름들이 약간 가치주 성격 쪽의 종목들이 움직이고 있다라는 쪽을 봤었을 때는 그런 실적과 함께 저평가 관련된 흐름들도 체크해 보는 게 지금 중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이번 주 시장 주요 포인트 짚어봤고요.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10개 종목들 자세하게 알아봐서 고엔스탑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핫했던 키워드는 무엇일지 10개 인기 검색 키워드 열어보도록 할게요. 네, 반도체 대장이 역시나 1위에 자리했고요. 2위에는 2차 전지, 그리고 은행주가 각각 1, 2, 3위에 자리했습니다. 그리고 MLCC와 게임주도 오랜만에 자리를 했고요. 방산주, 항공주, 그리고 의료기기, 음식료까지 이렇게 10개의 키워드에 이름을 올려줬습니다. 그럼 10개의 종목들 자세하게 종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삼성전자, 그리고 오늘 삼성 들어간 글자들은 이렇게 다 파란불을 켜준 것 같은데 원래 삼성 P가 파래서 그런 건가요? 예, 죄송합니다. 네, 예, 잘하셨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네. 하지만 파란 것도 빛날 수가 있겠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지금은 파랗지만 네. 영원히 파라지는 않을 거고요. 네, 빨갛게 변하길 바라면서 네. 자세하게 특징된 종목 고엔스탑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LG 에너지 솔루션 한번 살펴볼게요. 오늘 9% 가까이 상승 마감했는데요. 네. 주요 지수 편입을 앞두고 기관 투자자들의 매수세가 이어지면서 상승했습니다. 내일도 이 상승 흐름 이어갈 수 있을까요? 일단 지금 관점으로 봤을 때는
고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네. 근데 한계가 있는 고다라고 한계가 있는 고.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이거 뭐 차트를 봐도 뭐 답은 없습니다. 봉 5개 나왔네요. 네, 여기서 약간 웃는 패턴인데요. 네, 이렇게 미소를 짓고 있네요. 네,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LG 에너지 솔루션이 지금 뭐 앞으로 회사가 지금 폭발적으로 좋아지니까 지금 주가가 움직인다라고 단정 짓기에는 지금은 힘든 국면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은 딱 회사의 내용이 아니라 수급 때문에 움직이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한 2월 15일까지 또 이어질 MSCI 편입 관련된 이슈라든가 또 코스피 200 관련된 쪽에 편입될 3월 10일까지 물량들이 들어오다 보니까 이쪽에서 기관들과 외국인들이 좀 시각이 바뀌죠. 외국인 같은 경우는 간혹 매수가 들어오긴 하지만 아직까지 상장 이후에 나왔던 물량들 아직까지 뭐 700만 주 남아있다고 하는데 팔려고 하는데 딱 보니까 그렇다고 시장에 유통 물량도 없고 가만 기다리면 비싸게 팔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 기다리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기관 같은 경우는 일단 지금 당장 기관의 펀드 운영의 특성상 지금 물량을 계속 확보해야 코스피 지수를 따라갈 수 있는 어떤 힘이 보여지겠죠. 그러다 보니까 없어도 확보해야 된다는 관점 쪽에서 계속 사고 있는데 이 비싼 종목을 사고 있다는 것 쪽에서 근데 이런 과정 쪽에서 잘 보시게 되면은 오늘 기관들이 거의 한 7천억 가까이 매도를 했죠. 네, 그런데 LG 에너지 솔루션 매수한 거 빼고 7천억을 팔았다. 그러면 이게 이쪽에 집중하고 그러면 거의 뭐 1조 이상 매도를 했다는 얘기로 나오겠죠. 그럼 네. 이걸 다 어떻게 매도를 했을까라고 보게 되면 LG 에너지 솔루션 빼고 나머지 상장사들은 다 매도를 하다 보니까 여기서 나온 현상들이 이쪽은 부각을 받는데 나머지 종목들은 소외받거나 좀 처지는 현상들이 나오게 되겠죠. 그런 쪽에서 오히려 나머지가 소외받는다라고 했었을 때 굳이 그런 종목들이 안 좋아서 소외받는 게 아니라 기관들이 약간 보고 싶은 것만 보고 있는 상황들이다 보니까 그렇게 나온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이렇게 되면 아마 LG 에너지 솔루션은 지난 고점대 부근 적어도 한 60만 원대 부근 정도까지는 시도가 들어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이렇게 보인다고 바로 여기서 V자로 올라가겠느냐? 이건 잘 모르겠고요. 또 한번 살짝 눌렸다가 또 갈 수도 있겠죠. 그런데 지금은 약간 구조적인 수급 때문에 움직인다라고 하게 되면 이를 활용할 수는 있겠는데 그렇다고 너무 크게 또 한 주에 5, 60만 원대 되는 종목이다 보니까 또 흔들리게 되면 또 좀 그렇겠죠. 그렇기 때문에 약간 너무 공격적으로는 보지 마시되 순차적인 반응은 나올 수 있겠다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LG 에너지 솔루션은 한계가 있는 고다라고 의견을 주셨는데요. 아직까지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이 코스피 200에는 아직 편입이 안 됐잖아요. 네. 그래서 아무래도 코스피 지수랑 코스피 200 지수랑 좀 괴리가 있는 것 같은데 네. 시총 상위주들 우리 대응 전략 어떻게 세워야 될까요? 앞서 말씀드린 거랑 똑같습니다. 지금 아마 수급. 네, 연기금 중심으로 기관들이 계속 매수가 들어가다 보니까 나머지 종목들은 반대로 팔고 살 수밖에 없는 구조죠. 그렇게 되면은 거기서 나오는 전략을 봤었을 때 일단 이쪽엔 집중을 하는 건 맞다고 하더라도 나머지 종목들이 생각보다 많이 위축돼서 처진다. 특히 삼성전자가 안 좋아서 파는 게 아니라 그쵸. LG 에너지 솔루션을 편입하기 위해서 파는 과정들도 있다 보니까 이런 흐름들로 봤었을 때는 오히려 낙폭이 커진다. 그러면은 소외된 종목에 대한 매수가 더 맞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이에 대한 교차는 3월 10일. 그러니까 즉 코스피 200 편입 이후에는 바뀔 수 있다. 그러니까 그 정도까지만 한계를 보고 LG 에너지 솔루션에 관심을 주는 전략들이 좋겠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LG 에너지 솔루션은 그러면 이제 코스피 200 지수에 편입될 때까지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도 좀 주의해서 대응하면 될까요? 네, 혹시 만약에 지금 시장에서 다른 종목들은 다 밀리고 있는데 네. 혼자만 움직이다 보니까 보셨다가 눌림목 들어온다. 아니면 뭐 오늘 특별히 할 것도 없는데 트레이딩이나 해볼까? 그렇게 되면은 눌렸을 때 한번 매매한 전략은 나쁘지 않다고 보이는데 딱 중요한 건 연기금이 계속 사느냐. 한계는 3월 10일까지 이렇게 보시면서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LG 에너지 솔루션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고요. 그럼 계속해서 다음 종목 고엔스탑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요 삼성전기 한번 살펴볼게요. 오늘 2.89% 하락 마감했습니다. 경쟁업체 무라타 실적 부진 전망에 함께 이렇게 동반해서 하락했는데요. 내일은 좀 반등 나올 수 있을까요? 고일까요? 스탑일까요? 일단 약한데 거기다 스탑이라고 말씀드리면 나쁜 사람 같고요. 네, 힘내라는 의미에서 고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왜냐하면 삼성전기를 볼 때 당분간은 가긴 좀 힘들 것 같습니다. 당분간은. 네, 특히 거기다가 지금 나오고 있는 분위기, 지금 다른 IT 쪽도 지금 LG 에너지 솔루션도 전기전자 업종에 들어가 있죠.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나오는 또 약간 섹터 안의 흐름들도 영향을 받다 보니까 지금 당장 갈 가망성이 없는데 팔고 다른 쪽을 보자라고 하는 또
LG에너지 솔루션을 보자. 뭐 이런 쪽으로도 매도가 나오기 때문에 이런 현상들이 나온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LG노텍이나 삼성전기 IT 부품주의 강자에서 이제 두 가지 쪽의 차이점은 특히 삼성전기 같은 경우는 MLCC 쪽이 더 비중이 크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좌우되는 모습들인데 만약에 지금 오히려 이제 오미크론이 어느 정도 그냥 위드 코로나로 갈 수 있는 바탕이 마련되는 어떤 변이 바이러스 쪽으로 이제 치부가 된다라고 하게 되면 그때부터 나올 수 있는 게 이제 자동차 쪽에 대한 출하량도 개선시킬 수 있는 여러 가지 모멘텀이 나오고 흐름들이 나왔을 때 그런 MLCC는 수요가 늘을 수밖에 없겠죠. 전기차 쪽에서. 그렇게 되면은 그때는 본격적으로 반응을 할 텐데 그때가 아직 언제인지는 아직 잘 모르겠죠. 그러다 보니까 오미크론이 서서히 이제 방역 쪽에서 좀 어느 정도 어떤 위드 코로나로 갈 수 있는 현상들이 나오고 동남아 쪽에서도 어떤 차량용 반도체 쪽이 다시 이제 원활하게 가동이 되고 그러면서 나오는 전기차에 대한 변화가 나왔을 때 그때 움직인다라고 하게 되면 몇 가지 단계가 다 있죠. 그러다 보니까 시간은 좀 걸릴 것이다 라는 쪽인데 아마 여기서 지금 주가가 오히려 어떤 지난 저점대 부분 비슷하게도 또 한 번 더 출렁인다라고 하게 되면 차라리 이럴 때는 저점 매수를 한번 보시는 것도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고요. 네. 그런 쪽에서 이것만 확인되기 시작하게 되면 어차피 올해 한 2분기 이후에는 반응할 가능성도 높게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그때를 기다린다라고 하게 되면 아직은 그렇게 실망할 단계는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네, 그럼 삼성전기 단기적으로 뭐 스탑 나올 수 있겠지만 그래도 우리는 고를 바라보고 한번 홀딩해보자라는 의견이신 거죠?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고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삼성전기가 MLCC 업황에 좌지우지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업황 턴어라운드 시기 어느 정도로 바라보실까요? 그거는 저도 잘 모르겠고요. 그거는 어렵죠. 이제 방역 정책과도 같이 맞물려 있고 거기다가 그냥 아마 이쪽 관련된 쪽은 아무래도 전장 쪽에 대한 기대감이 같이 커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전장 부품주와 함께 움직이는 변화가 같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있는데 그러면 약간 뭐 현대기아차 같은 경우도 현대차가 이제 드디어 우리 차량용 반도체에 대한 부담감 없다라는 뉴스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이제 출하량 열심히 자동차 만들어서 우리 보내겠다라고 하는 뉴스가 나올 때부터 변화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도 들고 있고요. 지금 현재는 MLCC가 약간 스마트폰 쪽으로만 집중돼서 계속 매출이 나오고 있는데 아마 조금 더 기다리게 되면 이 전기차 쪽에 대한 MLCC 수요량도 더 많을 수밖에 없고 더 폭발적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에 따른 기대감을 좀 더 지켜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MLCC 업황에 대한 이야기까지 나눠봤습니다. 그럼 다음 종목 코인스탑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요. 6위에 위치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4.67% 상승 마감했습니다. 해외 수주 이익 성장세 전망에 이렇게 상승했는데요. 내일은 고일까요, 스탑일까요? 고로 말씀드려야 될 것 같고요. 지금 기조에서 그래도 살아있는 섹터다. 라는 쪽에서 섹터. 가장 관심 있게 봐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최근 들어서 작년 말부터 좀 꿈틀꿈틀하는 게 조금 좀 특이했었죠. 네. 그래서 시장보다 좀 잘 견뎠고 그리고 어느 정도 단기 차익 매물도 소화하고 다시 반전 시도가 나오고 있다라는 쪽으로 봤을 때는 지금 저희가 보통 얘기하고 있는 어떤 방산주, 그러니까 방위산업 관련된 종목들은 기존에는 약간 뭐 경기 방어적인 성격 쪽으로 봤었죠. 그러니까 즉 국방비가 계속 약간 늘어나면서 거기 수혜를 받는 정도라고 한정적으로 생각했는데 모멘텀이 두 개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가 수출이죠. 수출 같은 경우는 최근 들어서 중동 쪽에서 여러 가지 자주포나 네.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미사일 계약들이 LIG 넥스원 같은 경우 오늘도 탄력이 좋았죠. 이런 쪽으로 나오기 시작하다 보니까 경기 방어 쪽이 아니라 수출 쪽의 모멘텀도 갖고 있구나라는 기대감들이 좀 더 커지면서 이런 변화가 시장에 좀 더 나오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우주항공 섹터 쪽이죠. 오늘 인텔리안 테크도 주가가 저점에서 또 빠르게 올라오는 모습들로 확인됐다라고 하게 되면 이런 우주항공 쪽도 약간 방위산업 쪽과 같이 연결돼서 나올 수 있는 또 하나의 카테고리 섹터다 보니까 이런 쪽에 들어있는 쪽의 종목들은 일단 이번에 만들었던 어떤 중기 눌림목대 흐름들에서 크게 이탈하지 않는 모습으로 보인다고 하게 되면 여전히 시장에서는 계속 또 변화된 모습들을 가져가지 않을까 하는 쪽에서 추가적으로 또 아마 중동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뭐 요즘에 또 호주나 뭐 동남아 쪽에서도 계약권 뭐 나올 수 있다는 게 또 많이 있겠죠. 이런 쪽이 가시화됐었을 때는 오히려 수출주에 대한 가치 부각 이런 것들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같이 관심 있게 보시면서 대응하는 게 좋다고 생각됩니다.
네, 이렇게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그 의견과 함께 저도 요즘 뉴스를 보면 방산주들이 수출 모멘텀으로 움직이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찾아보니까 네. 이 방산 수출 계약이 산업협력, 뭐 금융 지원과 같은 까다로운 조건들이 붙으면서 이제 수출 계약이 이루어진다고 하더라고요. 네. 또 이러한 걸 위해서는 정부의 지원도 좀 필요하다고 하는데 선진국보다는 좀 미비하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또 어떤 언론에서는 이렇게 정부가 도와주면 오히려 이걸 지적하는 그런 기사도 나오더라고요. 이런 점들 좀 개선될 수 있을까요? 네, 근데 이게 또 뭐 산업과 아니면 또 정부의 여러 가지 지원들이 같이 맞물려지면서 나오는 변화들은 당연히 좋긴 좋겠지만 또 거기서 잘못하게 되면 WTO의 불공정 무역 쪽도 같이 연결될 수 있다 보니까 되게 좀 애매한 국면이고 또 좀 너무 깊숙이 들어갔다가는 좀 또 여러 가지 압박들도 있는데 네.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보통 그렇게 유지가 됩니다. 로비란 단어를 아시죠? 네. 네, 그러니까 아마 이런 군수 물자나 아니면은 이런 방산 관련된 쪽에서는 로비가 되게 활발하게, 그러니까 정치권에서도 인정된 로비죠. 네. 네, 그래서 그를 통해서 어떤 제3세계나 또 이제 타 국가 쪽에서 어느 정도 수수료를 준다고 하더라도 그를 활용해서 이런 여러 가지 금융 조건과 함께 같이 움직이는 여러 가지 변화가 많긴 많은데 그런 쪽에서 봤을 때 우리나라도 그런 게 앞으로는 좀 활성화돼야 되지 않을까. 정식적인 직업으로서 아니면 정식적인 룰로서 이런 게 되기 시작하게 되면 방산 쪽에 대한 어떤 수출의 모멘텀이나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좋아질 수 있을 텐데 그거는 뭐 그때 가서 얘기 드리고요. 네. 그런 쪽이지만 여전히 그게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제 K 컨텐츠를 비롯해서 나오고 있는 여파들이 이제 이런 방산 쪽도 서서히 같은 그런 쪽에서의 어떤 한국에 대한 위상들이 점점 높아지는 게 아닐까라고 하는 좀 자부심, 네, 국가에 대한 자부심, 국뽕, 네, 이런 얘기는 잠깐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방산 수출 금융 지원에 대한 이야기까지 나눠봤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특징된 종목 고엔스탑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은요. 9위에 위치한 제이시스 메디칼 한번 살펴볼게요. 4.9% 오늘 상승 마감했습니다. 지난해 4분기 호실적 발표와 함께 올해에도 미용 의료기기 업체 호황 전망에 강세 나타나고 있는데요. 네. 내일은 고일가 스탑일까요? 그냥 고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지금 기점에서 리오프닝 관련주들이 들썩이기 시작하죠. 네, 그런 맞아요. 관점 쪽에서 리오프닝 쪽에 또 하나 뭐 저희가 보통 알고 있는 뭐 여행, 항공, 뭐 면세점 이런 거는 그냥 너무 그냥 답안지를 보여주는 것 같고 거기보다는 오히려 좀 세세하게 봤었을 때 리오프닝의 수혜다라고 볼 수 있는 쪽이 임의용 섹터라고도 봐야 되겠죠. 그런 쪽에서 벌써 수출 동향을 보게 되면 작년 12월 때부터 수출이 확 좋아지기 시작하는 모습들이 여러 업체별로 나오기 시작한다라고 하게 되면 그런 쪽의 한 대표적인 주자 이런 제이시스 메디칼 같은 경우도 보니까 소모품 쪽에서 탄력들이 상당히 좋아졌더라고요. 그러니까 즉 먼저 장비들은 납품하고 계속 소모품 쪽으로 추가적인 매출을 일으키는 이런 구성을 본다라고 하게 되면 아마 앞으로 장비뿐만 아니라 소모품 쪽에서도 소모품도 계속 회전율이 더 높겠죠. 그러다 보니까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높겠다라고 바라보면서 특히 골드만삭스는 이 회사에 대해서 상당히 좋게 평가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지금 목표가보다 거의 2배 높게 부르기도 하는데 2배요? 네, 그거는 그렇게 갈지는 모르죠. 이때 움직였었던 게 그렇게 나왔던 한 첫 번째 모습들이었고 그 뒤로 좀 위축됐다가 다시 한번 주가는 움직이는데 적어도 지난 고점대 부분까지는 들어가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고 거기서 나오고 있는 여러 가지 실적의 변화들이 계속 확보된다라고 하게 되면 아마 리오프닝의 또 하나의 축으로서 임의용 기기는 계속 관심 있게 보시는 게 맞겠다고 보여지고 있고요. 단 클래시스는 제외입니다. 네. 왜요? 매각 얘기가 나왔고 또 여러 가지 이슈가 좀 있긴 있더라고요. 그래서 클래시스는 제외하시고 나머지 의료기기 쪽에서 뭐 하이로직이라든가 비올, 뭐 또 이런 또 루트로닉 이런 회사들 같은 경우는 계속 관심 있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제이시스 메디칼은 전고점까지 상승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의견과 함께 이렇게 고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럼 대표님께서 제이시스 메디칼을 비롯해서 이런 임용 기기들이 리오프닝 섹터라고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네. 요즘 계속해서 이런 리오프닝 섹터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전망 어떻게 바라보세요? 좋게 봅니다. 좋게 보는데 뻔한 거 사지 말자. 좀 알려지지 않은 거 사자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렇게 되면은 이 섹터 쪽에서 또 볼 수 있는 게 의류 OEM 쪽 같은 경우도 오히려 어떤 OEM주도 계속 어떤 벤더들이 재고가 많이 부족했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쌓는 과정 쪽에서 나오는 변화 생각하게 되면 관심 있게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밖에 또 주류. 네, 한 2년 만에 이제 사람들 만나게 생겼죠. 그러면은
한번 또 부어라 마셔라. 한번 나올 때 왜 이렇게 좋아하세요? 네, 하시게 되겠죠 이제 조만간. 네, 그렇게 되면 그렇게 나올 수 있는 분위기 이런 것도 생각했을 때 가장 큰 수혜에 대한 이제 주류 같은 경우 이런 쪽도 체크해 보시면서 어떤 변화들을 확인해야 될 게 아닐까 싶습니다. 네, 대표님께서 리오프닝 섹터 지금부터 바라봐도 괜찮다, 매수 기회다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뻔한 거는 사지 말자. 그중에서 의류 OEM 그리고 주류 짚어주셨습니다. 그럼 10개의 종목들 고엔스탑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카카오뱅크 스탑 의견 주셨고요. 진에어 스탑, 풍국 주정 스탑 의견 주셨습니다. 진에어도 어떻게 보면 리오프닝주로도 묶이고 있는데 이 종목은 스탑이네요. LCC 쪽은 상대적으로 기대감은 높긴 높아서 시세는 움직일지 몰라도 본격적인 리오프닝 때문에 실적이 보강돼서 어떤 이제 우리도 살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는 실적 확인 전까지는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먼저 시세가 강하게 움직인다라고 하게 되면 그 점은 따라가지 마시고 네. 차라리 좀 다시 좀 정체가 됐었을 때 그때 바라보는 게 맞지 않나 싶어서 약간 시세를 좀 경계하자는 입장 쪽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진에어 스탑 의견까지 들어봤습니다. 이제 10개 종목들 고엔스탑까지 다 알아봤고 우리 시청자분들 종목 상담 도와드리는 시간입니다. 어떤 종목들이 이렇게 올라와 있을지 바로 알아보도록 할게요. 하이닉스 12만 5천 원에 비중 30% 사람 살려라고 보내주셨어요. 살려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살려드려야죠. 예, 그래서 하이닉스랑 카페24 이 네. 정도를 일단 한번 보셔야 될 것 같고요. 하이닉스 먼저 보겠습니다. 12만 5천 원에 매수하셨는데 비중 30%. 근데 지금 아마 최근 들어서 보게 되면 그래도 그나마 견조한 대표적인 종목 중에 하나고요. 특히 이번에 실적 발표하고 SK하이닉스에 대한 동향들 보게 되면은 올해에 대한 기대감들을 잘 말해주고 있죠. 그런 쪽에서 오늘 장중에도 낙폭을 좀 키웠다가 종가상으로는 다 돌려놨네요. 그래도 아직 2,000원 많이 났습니다. 2,000원에 쓰러지시면 안 됩니다. 아직까지는 괜찮고요. 근데 아마 이 안쪽에서 약한 12만 원대 밑에서 11만 5천 원대까지는 계속 또 확인은 들어올 수 있습니다. 왜냐면 지금 분위기가 말씀드렸듯이 또 지금 기존의 시총 2위에서 3위로 밀려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그 사이에 LG에너지 솔루션에 들어와서 이를 사는 과정 쪽에서 또 매도 압박들이 나오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장중에 밀렸다가 돌아가든가 하는 또 매물을 얼만큼 소화하느냐가 또 관건일 것 같고요. 그런 쪽이라고 하더라도 지금은 잘 버티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적어도 한 3월 중반 이후에 가면은 이 가격은 아닐 수 있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서 지금 일단 다음을 기다려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SK 하이닉스는 일단 3월 중순까지는 계속해서 홀딩하면서 지켜보자라고 의견 주셨습니다. 다음 종목은요, 카페24예요. 네, 카페24는 지금 주가가 너무 정체가 되어 있는데 매수가가 얼마시죠? 네. 매수가가요. 네. 제가 다시 살펴볼게요. 네, 일단 지금 기조를 봤었을 때 카페24나 이런 약간 플랫폼의 입장을 갖고 있는 회사들 같은 경우는 저희가 과거의 시각으로 바라보기가 좀 힘듭니다. 근데 지금 주가는 좀 상당히 높으시다 보니까 지금 거의 손해폭이 좀 커질 걸로 생각을 들고 있는데요. 그런 쪽에서 과거에 바라봤던 어떤 온라인 쪽에 강점이 있었던 플랫폼이나 이런 쪽에 높은 PR을 줬던 부분들이 이번에 금리의 변화와 함께 아무래도 이쪽은 좀 주가가 과거 수준까지 올라가기 좀 힘들겠다라고 생각 들고 있고요. 그래서 아마 실적에 대한 변화보다도 주가가 일단 다시 지난 고점대 부근 영역, 특히 박스권 상단부 정도까지 들어와서 25,000원대, 27,000원대 들어온다고 하게 되면 또 무거워질 수가 있습니다. 근데 네. 그런 때 일단 손해를 보셨다고 하더라도 이를 좀 정리를 하시면서 다른 종목 쪽에 기회를 찾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잘못하게 되면 좀 오래 걸릴 수가 있기 때문에 아마 3만 원대 근접 한 27,000원대 정도까지 들어오게 되면 여기서는 좀 선택에 집중하는 시간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쪽에서 아쉽지만 그렇게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카페24는 전고점 부근까지 한 27,000원 선까지 반등 나오면 일단 좀 매도를 하고 종목을 교체하는 게 좋겠다라고 의견 주셨습니다. 카페24까지 도와드렸고요. 계속해서 다음 종목 상담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김 대표님은 정말 대단하심, 레알 인정이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그런 건 안 읽으셔도 됩니다. 칭찬은 읽어야죠. 죄송합니다. 네. 김수 대표님 늘 감사합니다. 펄어비스 잘린 것 같은데 네, 기다려야 하나요? 라고 하셨어요. 네, 펄어비스 보고요. 그리고 세종 메디칼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네, 비중 25%예요. 네, 25%고요. 네, 그래서 펄어비스 먼저 보게 되면 오늘 그래도 게임주가 조금 살아나는 분위기가 나왔는데 펄어비스는 좀 그러네요. 아직 주가가 오늘 올라간 대표적인 종목들의 스타일이 약간 P2E 개념이 있는 종목들이 좀 움직였고 펄어비스는 약간 좀 주춤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펄어비스에 대해서 끈을 놓지 말아야 될 부분들은 아마 빠르면 1분기 안에 네. 이제 중국에서 검은사막 모바일이 이제 릴리즈가 되지 않을까로 바라보고 있는데 한 단계 원래 작년 말에서 좀 연기가 되다 보니까 그때 좀 휘청했던 부분들은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나오고 있는 대표적인 게임사 쪽의 펄어비스는 아직은 그렇게 크게 흔들릴 가능성은 없다라는 쪽으로 봤었을 때 지금 가격대 부분에서 아마 그 지금 매수가는 아직 안 적으셨었죠? 네, 매수가를 안 적어주시고 손절해야 될까요? 아니면 기다려야 할까요? 라고만 여쭤보셨어요. 제가 보기엔 손절은 아닌 것 같고요. 아마 지금 폭이 그렇게 크진 어떻게 어느 정도의 하락폭인지 모르겠지만 지금 단계보다는 적어도 한 지금 가격대에서 한 10만 5천 원대 부분 정도 이상에서는 한 번쯤은 반등이 나올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 이런 중국 쪽의 진출에 대한 가시화가 나오기 시작할 때 그때는 움직일 것 같고요. 지금 나오는 얘기로 보다 보니까 일매출이 한 30억까지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일매출 30억이 어떤 정도냐면은 과거에 NC소프트가 리니지를 통해서 이제 막 실적이 나서 이제 막 날개를 달고 있는 그 정도의 흐름들. 오. 가장 좋았을 때가 한 50억대가 넘어가다 보니까 그 정도까지 생각을 하게 되면 펄어비스의 실적 기조가 확 바뀔 수도 있는 하나의 모멘텀이 되겠죠. 이건 리포트에 나왔던 얘기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그 정도 되게 되면 솔직히 지금 주가가 좀 비싼 감은 있다고 하더라도 기대감이 식지는 않았다는 관점 쪽에서 한 번 더 기대는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펄어비스는 아직까지 손절은 하지 말고 조금 더 반등 기다려보자라고 의견 주셨습니다. 다음 종목은요, 세종 메디칼이고요. 5,270원에 비중은 한 10%, 25%인가 뭐 그랬던 것 같아요. 네, 다시 그래도 확인해 볼게요. 축하드립니다. 지금 수익권이신가요? 아, 5,270원이요? 네. 네, 근데 5,450원 주가면 그래도 수익권이시네요. 네, 그래서 그나마 다행인데 이쪽 관련된 쪽의 동향을 보게 되면은 그래도 그나마 어느 정도 좀 약간 성과가 나고 있는 업체다 보니까 주가에 대해서 지금은 지지권이 좀 나오죠. 근데 이게 패턴들이 맞아가기 위해서는 지금 보여지고 있는 약 한 6,100원? 6,100원 정도의 저항대를 돌파를 해야 좀 탄력 있게 붙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가격대에서 한 단계 레벨업이 시도가 하는데 6,000원대에서 좀 무거워진다라고 하게 되면 일단은 정리하고 다시 보는 게 더 맞지 않을까. 왜냐면 이때에 대한 매물대와 거래했던 부분들이 상당히 가격이 돌아오면서 어떤 저항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6,000원대 초반대 정도쯤에서는 챙기고 다시 보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세종 메디칼은 6,000원대를 잘 돌파하는지 가볍게 좀 돌파를 하는지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세종 메디칼 종목 상담 도와드렸고요. 계속해서 다음 종목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텔레칩스 25,000원에 30% 진단 부탁드립니다. 있고요. LG 에너지 솔루션 60만 원까지 갈까요? 라고도 여쭤보셨고 네, 자화전자 있습니다. 뭐- 어떤 종목부터 도와드릴까요? 다 시키시려고요? 네, 알겠습니다. 세 종목 다 보면 될 것 같고요. 일단 LG 에너지 솔루션은 말씀드렸듯이 60만 원까지는 갈 것 같습니다. 직전 고점대다 보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때에서 너무 욕심 부리지 마시고 뭐 챙기실 분들은 챙기시는 게 더 좋겠다고 보여지고 있는데 그 이상 쪽에서는 또 이제 기관의 수급 이거 계속 체크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되고 있고요. 네. 텔레칩스 한번 보겠습니다. 네. 텔레칩스 지금 2,500원에 30% 하셨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래도 오늘은 그렇게 크게 손해보신 분들이 아니라 지금 최근에서 약간 주가 동향들을 보고 있으신 상황들이 아닌가 생각되고 있고요. 이 회사는 그래도 지금 현재 칩스앤미디어와 함께 그래도 자율주행 관련된 쪽에서 그래도 계속 기대감을 키우고 있는 대표적인 주자죠. 그런 쪽에서 아마 지금 거의 수렴형 패턴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 쪽에서 만약에 이게 그래도 지금 지지권은 계속 유지를 하고 있는 상황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19,500원대가 거래가 급하게 나오면서 가격이 미탈되기 시작한다라고 하게 되면 그때는 그냥 짧게 손절하는 게 더 좋을 것 같고요. 이 지금 지지권을 유지를 한다 아래서 다시 턴하는 모습들이 확인된다라고 하게 되면 적어도 박스권 상단부 안쪽까지 있는 약 한 21,500원대 부근, 22,000원대 이 정도 부근 이 정도 라인 쪽에서 강하게 돌파하는지를 보시고 거기서 일단 정리할 부분들은 정리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려야 될 것 같고요. 네. 마지막에 뭐였죠? 다음 종목 MC넥스예요. 네, MC넥스. 자화전자도 있어요. MC넥스는 짧게 하겠습니다. 네. 보유입니다. 네. 왜냐하면 MC넥스 같은 경우는 지금 또 최근에 이어가고 있는 약간 IT 쪽 그리고 또 카메라 쪽에 대한 부담감과 함께 또 지금 가격대 딱 보게 되면은 아직 자동차 쪽의 개선이 좀 아무래도 좀 출하량이 좀 부진하다 보니까 거기서 나오는 전장용 카메라가 약간 생각보다 덜할 게 아니냐라는 쪽이지만 여전히 과거보다는 전장용 카메라에 대한 매출 비중이 확실히 높아진 만큼 지금 여기서는 아마 크게 밀리기보다는 거의 횡보 쪽으로 나갈 것 같고요. 마무리되면은 반등 시도가 더 나올 것이다라고 바라보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자화전자 같은 경우는 일단 동향을 봤었을 때 지금 아직 그렇게
바닥을 다지고 있는 국면들이죠. 그래서 아마 지금 기조로 봤었을 때 21,000원대 부근 크게 이탈하지 않게 되면 보유가 맞을 것 같고요. 하지만 이탈하게 되면 조금 더 밑에서 싸게 살 수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때는 또 짧게 손절하는 전략들이 낫지 않나 생각되고 있는데 적어도 개파락이 나왔던 가격대 약 한 24,000원, 25,000원 사이 정도까지는 한 번은 시도하지 않을까 그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MC넥스에서 자화전자까지 상담 도와드렸습니다.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서 좀 빠르게 한 두 종목 정도만 더 도와드리면 될 것 같아요. 아직 시간이 됐네요. 현대건설 기계 네. 47,392원에 19%. 앞으로 건설 쪽들 전망 가르쳐 주세요라고 하셨어요. 네, 현대건설기계 동향을 보게 되면 이번에 그래도 오늘 같은 경우 한번 주가는 참 소외가 많이 됐다가 이번에 한번 변화가 나오기 시작을 했었죠. 근데 그 흐름 뒤에 다시 좀 주춤했는데 아마 여기서 이제 중요하게 보셔야 될 부분들이 중국과 관련된 쪽의 이슈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이제 올림픽 끝내고 우리 실물 경기를 좀 챙기겠다라는 쪽에서 실물 경기에 대한 여러 가지 변화를 나오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 두산인프라코어는 좀 무겁고요. 아마 현대건설기가 조금 더 빠르게 움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들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이 저점대 라인 여기가 지켜야 되겠죠. 그래서 네. 아마 그때 가격대를 보게 되면 약 한 35,000원대, 6,000원대는 지키는지 여부가 먼저 확인돼야 될 것 같고요. 어느 정도 확인되게 되면 다시 시도는 할 것 같은데 근데 상대적으로 좀 단가가 높은데 요 가격대 부근 약 한 43,000원대 부근 정도 진입할 때는 오히려 좀 비중을 좀 줄이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현대건설 기계까지 우리 시청자분들 종목 상담 도와드렸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고요. 우리 레몬리서치 김미수 대표님은 다음 주 월요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뵐게요. 여러분 고맙습니다.